자, 핵심 기본 간호술에서 활력증후 중에 혈압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토콜에 맞춰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거는 그 실습 지침서 준비하시는데 지금 현재 실습 지침서 28페이지에서 14번에서 25번 항목에 해당하죠. 이건 이미 다 사전학습으로서 라이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준비하시냐면 부록 6페이지죠. 부록 6페이지서부터 7페이지 거기에 14번부터 25번에 해당하는 항목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어디를 피시면 되냐면 저희 기본간호 중재와 술기 그 수문사거 페이지 103부터 111까지 피시고 준비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하십시오. 자, 혈압에 대해서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강의할 건데, 자, 혈압이 뭐였냐면, 심실이 수축할 때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힘이었죠. 그죠? 그래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이랬었죠. 그래서 수축기 혈압은 뭐였어요? 심실이 수축할 때 혈액이 높은 압력이죠. 그래서 최대 압력을 우리가 수축기 혈압이라고 그랬고, 이완기 혈압은 동맥 내에 남아있는 혈액의 압력을 이완기 혈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미 다 배웠던 거예요. 자, 그거에 맞춰서 프로토콜 들어가 봅시다. 절차 14번인데 대상자를 편안하게 한 자세를 취한 다음에 대상자의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로 놓고 팔을 노출시킨다 이렇게 돼서 지금 그림에서처럼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책을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에서 10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피셨어요? 103페이지를 펴보니까 혈압 측정에서 6-4가 나오죠. 자, 피셨습니까? 자, 거기에서 4번을 보세요. 4번이 대상자 준비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상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 이건 이제 너무 불어다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냐. 지금 4번에 보시게 되면 1번이 뭐예요? 자, 혈압 측정 30분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인폼을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103페이지 책을 보고 있습니다. 대상자 준비. 두 번째는 대상자의 기록을 검토해가지고 이 대상자가 평상시 혈압의 수준이 어떤지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원래 유저하게 한 160이었다. 그러면 160보다 너무 낮아지거나 160보다 너무 높거나 문제가 있겠죠. 이런 평상시 혈압의 기저 수준을 확인하셔서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혈압 측정에 대해서 대상자한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냥 팔을 쭉 걷으시면 안 돼요. 설명하고. 네 번째는 혈압을 측정하기에 가장 좋은 부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사, 내가 지금 오른팔에 주사를 맞고 있어. 그럼 오른팔 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유방이나 겨드랑이 수술을 받은 팔도 안 되겠죠. 그리고 그 팔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석고붕대를 한 팔은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대상자한테 맞는 커프의 크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걸 다 준비하고 나서 대상자를 편안하게 취하고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로 놓고 노출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크리스트 15번 항목은 팔 오금 상완 동맥, 그러니까 지금 A 그림이죠. A에 보면은 지금 팔 오금 가운데에 브라키얼 아테리를 잡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브라키얼 아테리를 잡아서 맥이 촉지되는 지점이죠. 그 상완 동맥에서 그 위로 2-3cm 위에 커프의 벌브에 연결된 줄이 퍼프의 벌브에 연결된 줄. 그러면 커프는 지금 혈압계 보이시죠? 아네로이드식 혈압계. 자, 거기에 보면 커프의 벌브. 자, 벌브는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벌브 보이십니까? 혈압계 벌브. 자, 그 벌브가 뭐냐면 우리가 압력을 낼 거예요. 압력을. 그 벌브인데 벌브에 연결된 줄이 보이시죠? 까만 줄. 벌브에 연결된 줄이 우리가 방금 맥을 촉지했던 상완 동맥과 평행이 되게 놓으셔야 돼요. 이 벌브의 줄이 내가 촉지한 상완 동맥과 평행이 되도록 감아 주셔야 되고, 그 다음 평행이 되도록 감으면 지금 B처럼 보이시죠? B 그림.
상완동맥과 벌브의 줄이 평행이 되도록 감으면 비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하나 정도가 들어갈 여유를 주면서 감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브가 뭔지 그리고 어디다 감는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절차 16은 손가락으로 브라키얼 아테리를 찾아서 그 위에 청지기를 대고 움직이지 않게 손으로 고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알아야 될 거는 혈압계를 이제 막 그 프레저를 가할 건데 항상 하기 전에 내 혈압계 눈금이 0에 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혈압계 눈금이 0에 가 있지 않으면 혈압이 좀 오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움직이지 않게 손으로 고정하는데 여기서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이 간호사들이 범하는 오류가 저희 책을 지금 갖고 계시죠? 저희 책의 교재 10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06페이지 6번의 핵심 포인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6번의 1번을 보게 되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자, 커프를 상한 동맥 부위에 감았죠. 감고 커프 안에 청진기를 넣고 혈압을 측정하지 않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커프를 감고 지금 청진기를 손으로 딱 그냥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였죠. 근데 이 청진기를 커프 안으로 밀어 넣는 사람이 있어요. 커프 안으로 밀어 넣게 되면 소리가 되게 정확하지 않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밀어 넣지 마라 기억하세요. 자, 혈압을 처음 측정하는 경우가 있겠죠. 환자가 보통 입원하면 첫날이겠죠. 처음 측정하는 경우는 그냥 바로 혈압을 측정하시는 게 아니라 청진기로 그게 아니고 촉진을 먼저 해서 예비촉진법이라고 하거든요. 예비촉진법을 먼저 해서 충분한 수축기압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혈압을 처음 측정할 때인데 절차 16-1입니다. 일단 한 손으로 혈압계 조절 밸브를 잠궈야 되겠죠. 프레저 조절 밸브를 잠궈야지만이 압력이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잠그고, 자, 그 다음에 압력 밸브, 아까 밸브 얘기했었죠. 이렇게 프레저를 가는 밸브를 눌러서 커프에 공기를 막 쭉 넣습니다. 쭉 넣겠죠. 그러면 다른 한 손은 뭐 하고 있냐? 다른 한 손, 오른손으로는 이제 벌브에 공기를 프레저를 가하고 있고, 왼손으로는 브라키얼 아테리 상완 동맥을 이제 촉진하고 있는 거예요. 촉지하고 있으면서 계속 촉지하다 보면은 올려놓고 촉지하다 보면은 이제 프레저를 가하면 어느 적정 순간에 맥이 느껴지지 않는 그 지점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6-1은 한 손으로 혈압계 조절 밸브를 잠근 다음에 압력 밸브를 계속 눌러서 커프에 공기를 넣고, 다른 한 손은 오른손으로는 커프에 공기를 넣고 있으면서 다른 한 손은 브라키얼 아테리에 올려놓으면서 맥을 촉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프레저를 충분히 이제 가했죠. 어떻게 하냐? 상완동맥, 그러니까 브라키얼 아테리 한 손으로 지금 촉지를 하면서 맥박이 소실되는 지점에서 혈압계 눈금을 30mmH 정도 올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자, 지금 한 손으로는 브라키얼 아테리 촉지를 하고 있어요. 다른 손으로는 프레저를 충분히 가야 하는데, 자, 충분히 가할 때 얼마큼 프레저를 올려야 될지 모르겠죠. 기준이 없잖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수축기압이 120이 정상이지만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 수축기압이 막 180도 있고 뭐 200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프레저를 200까지 올려야 될지 아니 220, 뭐 180까지 올려야 될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온 환자는 먼저 촉지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테리 상완동맥에서 촉진을 하면서 프레저를 천천히 가하는데 계속 지금 왼손에는 동맥이 촉진이 되고 있겠죠. 근데 오른손은 이제 압력을 가할 때 동시에 생각합니다. 왼손에서 촉지되는 지점이 없어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저를 가할 때 맥이 콩콩콩콩콩 뛰다가 어느 순간 프레저를 많이 가하면 딱 맥이 사라진 지점이 있어요.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120에서 130 정도에서 사라지거든요. 자, 그러면 맥이 소실된 지점이 130이었어.
140에서. 그러면 본인이 130에서 맥이 소실됐네? 그러면 그 맥이 소실되는 지점에서 혈압계 눈금을 30 정도 더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20에서 맥이 소실되면 30 올리니까 150 정도 올리면 되겠죠. 그죠?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맥박이 소실되는 지점에서 혈압계 눈금을 30mHg 정도 더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16-3은 맥을 충분히 지금 우리가 맥이 소실되는 지점에서 30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에서 맥이 소실돼서 맥박이 사라져서 자기가 30을 더 올렸더니 150이었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밸브를 천천히 열어서 이제 다시 촉지된 지점을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수축결합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절차 16-3은 조절 밸브를 천천히 열어서 눈금을 1초에 2mmHg 속도로 내리면서, 그냥 쑥 내리면 안 돼요. 천천히 내리면서 상안동맥에서 맥박이 다시 촉지되는 지점을 읽으시면 돼요. 그 지점이 뭐냐? 그 지점이 우리가 수축기 혈압, 촉진법의 수축기 혈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축기 혈압을 확인해 가지고 혹시 내가 청진상으로 어떤 괴리나 갭이 있을 수 있어. 또는 혈압이 너무 낮게 측정되는 걸 방지할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사실은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임상에서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진짜로 실제로 안 좋을 때 빼고는 거의 그냥 한 번에 다 제기도 하는데, 원래 원칙은 이렇게 예비 촉진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이유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책 교과서 105페이지에 10번 항목에 있어요. 105페이지 10번에 이론적 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는지를 아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맥이 촉지되는 지점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120에서 맥이 사라져가지고 본인이 30을 더 올려서 150까지 했어. 150까지 올린 상태에서 초당 2mmHg로 천천히 내렸더니 맥이 쿵하고 맥이 잡힌 지점이 120이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촉지됐던 그 지점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죠? 120이었어.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했으니까 그 다음에 커프의 공기를 완전히 빼셔야 돼요. 완전히 쫙 빼고 바로 재시면 안 돼요. 한 15초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커프의 공기를 완전히 빼고 15초 정도 기다리는데, 이 왜 15초 정도를 기다리냐면 순환이 회복된 다음에 측정해야지 그냥 바로 재게 되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다 뺀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젤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절차 17은 자, 혈압계 조절 밸브를 잠그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두세 번째 환자들은 타는 방법이죠. 두세 번 입원한 지 하루가 되지 않은 환자들, 그러니까 혈압계 조절 밸브를 잠그고 압력을 벌브를 계속 압력을 눌러서 혈압계 눈금이 보통 160에서 200까지 올라가게 공기를 넣으면 돼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측정했던 것들 있죠. 처음에 우리가 예비촉진법에서 내가 아까 어디서 눈금이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비촉진법 해봤더니 쿵하고 맥이 촉진된 지점이 120이었어. 그러면 이 120이라는 지점을 기억했다가 거기서부터 30까지만 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60에서 200까지 올린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예비촉진법을 했더니 예비촉진법에서 맥이 쿵하고 촉진된 지점이 120이었어.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 30을 더 올려서 150까지만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나는 예비촉진법을 했더니 쿵하고 맥이 촉진된 지점이 130이었어. 그럼 거기서 30이니까 160인 거고. 그렇죠?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160에서 200까지 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할게요. 처음인 경우는 아래 사항을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라는 건데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일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봅시다. 혈압계 조절 밸브를 잠그고 압력의 벌브를 눌리겠죠. 그죠? 눌러서 혈압계 눈금이 상안동맥에서 맥박이 다시 촉지되었던 지점의 눈금을 기억해서 눈금보다 30mmHg 더 올라가게 혈압계 눈금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비촉진법에서 얘기했던 그 말이죠. 예비촉진법에서 내가 맥이 소실되는 지점에서 맥이 다시 촉지된 지점이 120이었으면 여기서 처음 이니셜 환자는 그 120에서 플러스 30까지만 더 올라가게 혈압의 눈금을 올리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들 너무 오랫동안 입원 환자들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160에서 180 사이, 200 사이 그 안에 이제 대부분 측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니셜 환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던 예비촉진법에 처음 촉지됐던 지점부터 플러스 30을 올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절차 18은 조절 밸브를 이제 충분히 프레저를 가했죠. 어떤 사람은 이제 160에서 압력이 빵빵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예비촉진법에서 140이었어. 그럼 플러스 30이니까 170까지 올렸겠죠. 자, 충분히 올렸어.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이제 내려야죠, 프레저를. 그래서 조절 밸브를 천천히 한 번에 촥 열어버리면 그냥 프레저가 촥 빠져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정말 바람을 천천히 빼듯이 1초에 2mm 눈금씩 천천히 내리면서 쿵 하고 처음에 들리는 지점을 읽으셔야 돼요. 자, 2mm HG 눈금을 읽으면서 쿵 하고 소리가 처음에 났어. 그러면 이게 무슨 지점일까요? 우리 이제 알아야 되는데, 쿵 하고 처음에 소리가 들리는 지점은 어떤 지점일까요? 자, 말했어요. 뭘까요? 우리 코르트코프 5단계 들었죠? 그 5단계에서 제2음이 뭐였어요? 제2음이 처음에 소리가 들리는 지점이었죠. 그게 수축기 혈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mm HG 눈금을 내리면서 처음 쿵 하고 소리가 들리는 지점은 코르트코프 제1음 수축기 혈압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19번은 조절 밸브를 열어서 이제 천천히, 아까 수축기 혈압은 쿵 하고 처음 소리가 들리는 지점을 읽었으면 이제 더 천천히 초당 2mm씩 내렸더니 공기를 빼면서 보더니 소리가 아예 사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 눈금을 또 읽어야 되는데, 자,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지점은 코르트코프음에서 몇 번째 음이었어요? 네, 5번째 음이죠. 이게 5번째 음이 성인기의 이항기 혈압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아동 같은 경우는 5번째 음이 아니라 4번째 음이 이항기 혈압이라고 했죠? 차이가 좀 있죠. 자, 20번은 이제 다 쟀어요. 수축기압과 이항기 혈압을 쟀어요. 그러면 조절 밸브를 완전히 열어가지고 커프의 공기를 완전히 뺀 다음에 이제 커프를 풀어가지고 혈압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환자가 처음에 혈압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반대편 팔도 같이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책의 교과서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106페이지의 17번 항목입니다. 보시면 돼요. 106페이지 17번. 왜 그러냐 그러면 양쪽 팔의 혈압을 비교하면 이제 순환에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양쪽 팔의 차이는, 혈압의 차이는 5에서 10mm HG 정도인데 순환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보다 갭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알아보려고 양팔을 먼저 이니셜 환자, 그러니까 처음에 입원한 환자는 재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 했으면 대상자의 환희를 이제 정리해주면 되죠. 밑에 팔을 올렸으면 팔도 걷어서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측정한 혈압을 이제 메모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사실은 지금 오늘은 혈압만 하지만 원래 활력증후에서는 체온, 맥박, 호흡, 혈압 이런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체온, 맥박, 호흡을 쟀으니까 거기 혈압까지 메모하시면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벌써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체온은 체온 재면서 썼어야 되고 그러니까 체온, 맥박, 호흡은 아까 이미 그 전 시간에 쟀잖아요. 근데 우리 한꺼번에 재기 때문에 그걸 먼저 써놓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혈압을 메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지를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다 끝났으면 우리가 청진기 기꼬지와 판막을 좀 닦으셔야 돼요. 왜냐면 다음 환자인데 또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청진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간호사도 쓰기 때문에 이제 기꼬지 다 닦아주시고 그 판막 있죠. 다이아프라그램 그 판막 거기도 소독솜으로 닦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네, 절차 마지막에는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실시하고 이제 간호기록지에 이제 호흡, 체온, 맥박, 혈압 측정치를 이제 기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록하기도 하고 요즘엔 EMR이 있어서 컴퓨터 입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혈압 재는 방법의 체크리스트 항목이었습니다. 우리 이걸 했으니까 이제 동영상을 실제로 보셔야 되죠. 동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학습해 봅시다.